처음엔 솔직히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바닥을 데워서 난방을 한다고요? 더군다나 사막의 도시. 라스베가스에서. 제가 얼마나 큰 오산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스베가스의 부티크 호텔 더 웰리스 스위트의 운영 책임자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용기 내어 제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은 제가 겪은 놀라운 경험이 여러분께도 새로운 영감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조언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호텔업계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호텔의 성공과 실패를 지켜봐왔습니다. UCLA 호텔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라스베가스에서 커리어를 시작했죠. 매년 4,2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이 도시에서 차별화된 경쟁력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호텔 시장에서 기존의 화려함과 사치스러움만으로는 더 이상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죠. 그러던 2023년 초 우연히 한국의 한 호텔을 방문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당시 저는 아시아의 웰니스 트렌드를 조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 중이었는데 서울의 한 부티크 호텔에서 처음 온돌이라는 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닥 전체가 따뜻하다니, 게다가 그 열기가 얼마나 은은하고 자연스러운지. 첫날 밤 저는 평생 처음으로 이상적인 숙면을 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완벽한 휴식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제 호텔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의 위상이 정말 대단하죠? 제가 이 이야기를 공유하는 이유는 전 세계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어서예요. 제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세계 각지에서 한국의 기술과 문화가 어떻게 인정받고 있는지 현지인들의 생생한 반응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상들이 더 많은 외국인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영어 자막도 항상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제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온돌 시스템에 대해 미친 듯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바닥 난방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인들이 발전시켜온 이 난방 방식은 과학적으로도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열의 분산과 축적, 방출 과정이 인체의 생체 리듬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특히 놀라웠던 건 현대 건축의 고질적인 문제인 에너지. 효율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바로 이 전통 방식에 있다는 거였죠. 게다가 습도 조절까지 가능하다니. 사막 기후인 라스베가스에서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발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우리 호텔에 도입하자고 했을 때 모든 이사진이 반대했어요. 미친 짓이다. 라스베가스에서 난방이 뭐가 필요하냐. 그런 걸 누가 찾아. 이런 반응이었죠. 심지어 어떤 이사는 동양적인 것들은 우리 호텔의 브랜드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경험했거든요. 그 편안함, 그 자연스러움을. 결국 제 고집대로 밀어붙여서 우리 호텔의 20개 스위트룸에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죠. 시공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온돌 시공 전문가들을 초빙하는 것부터가 큰 도전이었죠. 미국의 건축 규정과 한국의 기술을 조화시키는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저희 호텔이 있는 라스베가스는 건축 규제가 매우 엄격한 데다 소방 안전 규정도 까다로웠어요. 처음에는 현지 건설업체들도 이런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했죠. 바닥 전체를 데운다고. 그건 에너지 낭비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문가들이 가져온 데이터는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기존 난방 시스템보다 30% 이상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거였죠. 게다가 한국의 건설 기술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해 있었습니다. 최첨단 IoT 기술을 접목한 온도 제어 시스템, 스마트폰으로 방 온도를 미리 설정할 수 있는 앱 연동, 심지어 투숙객의 생체 리듬에 맞춰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AI 시스템까지.
이건 더 이상 전통 난방 방식이 아닌 첨단 기술과 전통의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시공 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 기술자들의 꼼꼼함이었어요.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함, 끊임없이 테스트하고 개선하는 모습.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데 한 기술자가 이건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 우리의 자부심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한 이유를, 그리고 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공사가 끝나고 첫 손님을 맞이하던 날, 솔직히 저는 무척 긴장됐습니다. 라스베가스의 호화로운 호텔들 사이에서 우리의 조용한 혁신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두려웠거든요. 첫 투숙객은 실리콘밸리의 유명 IT 기업 CEO였습니다. 전 세계 호텔을 다녀본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체크인할 때부터 그의 표정은 다소 의아해 보였어요. 바닥 난방이라고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의 반응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앤더슨 씨, 30년 동안 호텔을 다녀봤지만 이런 숙면은 처음입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의 열정적인 반응은 곧 입소문이 되어 퍼져나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온돌룸은 예약 경쟁이 치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라스베가스의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온돌룸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른다는 거였죠. 알고 보니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여름에는 오히려 바닥이 시원하게 유지되면서 자연스러운 공기 순환을 만들어내고 사막 기후로 인한 건조함도 완화시켜 주더군요. 투숙객들의 리뷰는 하나같이 놀라웠습니다. 최고의 숙면. 이제 다른 호텔은 못 가겠어요. 마치 자연의 품 안에 있는 것 같은 편안함. 심지어 한 할리우드 배우는 자신의 SNS에 라스베가스에 숨겨진 보석이라며 저희 호텔을 소개하기도 했죠. 특히 제 마음을 사로잡은 건 의료 관광으로 라스베가스를 찾는 손님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라스베가스는 카지노나 쇼로만 유명한 게 아니라 최근에는 고급 의료 서비스를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척추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저희 온돌룸을 경험하고는 놀라운 반응을 보이셨어요. 병원에서 받은 치료보다 더 효과적이에요.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라는 피드백을 받았죠. 이런 반응들을 접하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온돌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수천 년에 걸쳐 발전해온 웰니스 기술이었다는 걸요. 실제로 한의학에서는 온돌의 바닥 복사열이 인체의 기혈순환에 도움을 준다고 하더군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한국의 의료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메디컬 온돌룸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온돌의 온도와 습도를 환자의 상태에 맞게 세밀하게 조절하고 한방 조격이나 아로마 테라피와 같은 한국의 전통 치유요법도 함께 제공하기 시작했죠. 이 프로그램의 성공은 저희 호텔을 라스베가스의 웰니스 관광의 중심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성공을 바탕으로 저는 더 큰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온돌 시스템의 도입이었죠. 한국의 IoT 기업과 협력하여 각 객실의 온돌 시스템에 AI 기반 제어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투숙객이 체크인할 때 간단한 건강 설문을 하면 AI가 그에 맞는 최적의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설정해 주는 거예요. 게다가 수면 중의 체온 변화나 움직임까지 감지해서 실시간으로 온도를 조절해 주죠. 처음에는 이런 첨단 기술이 과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투숙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특히 실리콘밸리의 테크 기업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게 바로 진정한 스마트 호텔이지. 한국의 기술력이 이렇게나 앞서 있다니. 심지어 몇몇 기업은 자사의 임원 숙소로 저희 호텔과 장기 계약을 맺기도 했죠. 이제는 매달 전 세계에서 호텔 관계자들이 저희의 스마트 온돌 시스템을 견학하러 옵니다. 특히 놀라운 건 이 시스템으로 인해 호텔의 에너지 사용량이 40%나 감소했다는 거예요. 환경 보호와 고객 만족을 동시에 달성한 셈이죠. 이 성과는 곧 미국 호텔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라스베가스 관광청에서는 저희 호텔을 미래형 친환경 호텔의 모범 사례로 선정했고 미국 환경보호청으로부터 그린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경쟁 호텔들의 태도였어요. 처음에는 무시하던 그들이 이제는
저희 호텔의 온돌 시스템에 대해 자문을 구하러 옵니다. 특히 대형 호텔 체인들이 자신들의 리조트에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며 러브콜을 보내오고 있죠. 한국 기술의 우수성이 입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시스템이 호텔 업계를 넘어 미국의 주거 문화까지 변화시키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저희 호텔에 머물렀던 건축가들과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 고급 주택이나 콘도 프로젝트에 온돌 시스템을 적용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는 캘리포니아와 뉴욕의 프리미엄 아파트 단지에서 한국식 온돌, 난방을 프리미엄 기능으로 내세우는 걸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의 이면에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미국 현지 기술자들의 교육이었어요. 온돌 시스템의 유지 보수는 일반 난방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했거든요. 처음에는 한국에서 기술자들이 와서 관리를 해줬지만 장기적으로는 현지 인력을 양성해야 했죠. 그래서 저는 한국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6개월간의 집중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론부터 실습까지, 온돌의 어부터 지까지 모든 것을 가르치는 거였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전문가들의 교육 방식이었어요.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온돌의 역사와 철학까지 함께 전달하더군요.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지혜라고 강조했죠. 이런 교육을 통해 우리 기술자들은 단순한 수리공이 아닌 온돌 마이스터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10명의 전문 기술자가 24시간 교대로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어요. 또 다른 도전은 미국의 건축법규와의 조화였습니다. 미국의 건축 기준은 온돌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규정 개정이 필요했죠. 저희는 네바다주 건축위원회와 1년 넘게 협의하며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건축법규와 안전기준을 참고했는데 오히려 이게 미국의 건축 기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호텔 직원들의 인식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온돌 시스템을 낯설어하고 번거로워하던 직원들이 이제는 이 시스템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어요. 특히 객실 관리팀의 변화가 극적이었죠. 기존의 호텔들은 난방 문제로 끊임없이 고객 불만을 처리해야 했는데 저희 호텔은 그런 불만이 거의 없었거든요. 오히려 투숙객들이 자발적으로 온돌 시스템에 대해 물어보고 호텔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이런 변화는 직원들의 자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호텔에서 일한다는 인식이 생긴 거예요. 심지어 일부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오는 손님들과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거였죠. 이런 직원들의 태도, 변화는 곧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졌고 2024년에는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 5성급 호텔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인상 깊었던 건 심사위원들이 특별히 언급한 부분이 전통과 현대의 조화, 혁신적인 웰니스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저희 호텔은 콘드 나스트 트래블러의 2024 골드 리스트에도 이름을 올렸는데 특히 한국의 전통 지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독특한 숙박 경험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성과들은 단순히 호텔의 성공을 넘어서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죠. 이런 성공은 곧 새로운 사업 기회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건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의 반응이었어요. 저희 호텔의 스마트 온돌 시스템을 경험한 후 이를 응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기 시작한 거죠. 한 AI 스타트업은 온돌의 온도 데이터와 투숙객의 수면 패턴을 분석해서 개인 맞춤형 수면 솔루션을 개발하자고 제안했고 또 다른 기업은 온돌의 원리를 응용한 친환경 건물 관리 시스템을 함께 개발하자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새삼 놀란 건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이었어요.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제안한 아이디어의 대부분을 한국 기업들은 이미 구현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한국의 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AI 기반 온돌 제어 시스템은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죠. 실제로 이 기술은 미국 특허도 여러 개 보유하고 있었고 글로벌 IT 기업들도 이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이 더 이상 기술을 배우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기술을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기술력이 전통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수천 년 된 온돌의 지혜를 현대 기술로 재해석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낸 거죠. 저희의 성공 사례는 라스베가스를 넘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의료계에서 큰 관심을 보였어요.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팀이 저희 호텔의 온돌 시스템이 환자들의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겠다고 제안해왔고, 존스 홉킨스 병원은 재활병동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 호텔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온돌룸에 머무는 동안 만성 통증, 환자들의 진통제 복용량이 평균 40% 감소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의 전통의학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온돌의 의학적 효과를 인정해왔다고 하는데, 이제 서양의학계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환자들의 수면의 질 향상입니다. 수면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온돌룸에서의 수면은 렘 수면과 깊은 수면의 비율이 일반 객실보다 25%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이런 과학적 근거들이 쌓이면서 미국의 주요 병원들이 앞다투어 온돌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척추 전문 병원이나 류마티스 치료센터에서는 한국의 의료진들을 초청해 온돌 치료의 효과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죠. 이는 단순한 건축 기술의 도입을 넘어서 한국의 전통 의학 지식이 미국 의료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실제로 저희 호텔은 최근 미국 재활의학회로부터 혁신적 치료 환경상을 수상하기도 했어요. 심사위원들은 전통적 지혜와 현대의학의 성공적인 결합이라는 평가를 내렸죠. 이제는 수술이나 치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이 특별히 저희 호텔의 온돌룸을 지정해서 예약하고 있어요. 심지어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특정 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온돌룸, 숙박을 보험 혜택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성공은 호텔 투자자들의 관심도 끌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투자자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투자 기회를 찾고 있죠. 특히 월스트리트의 대형 투자 은행들이 한국식 웰니스 호텔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골드만삭스의 한 애널리스트는 이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호텔 산업의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평가했고, 모건 스탠리는 향후 10년간 글로벌 호텔 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혁신 사례로 저희 호텔을 소개했습니다. 실제로 저희의 객실 수익률은 라스베가스 평균보다 60% 이상 높았고, 투자 회수 기간도 기존 호텔의 절반 수준이었죠. 이런 성과는 곧 대규모 투자 유치로 이어졌습니다. 지난달에는 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는데, 이 자금으로 라스베가스에 온돌 전문 웰니스 센터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더 놀라운 건 투자자들의 변화된 인식이에요. 이제는 그들이 먼저 한국의 다른 전통 기술이나 문화적 요소를 호텔에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찜질방 문화나 한방 스파에 대한 관심이 뜨겁죠. 이런 현상은 단순한 사업적 성공을 넘어서 한국 문화의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환경 분야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온돌 시스템 도입 이후 저희 호텔의 에너지 효율성이 극적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이죠. 기존의 중앙 난방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45% 감소했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50% 이상 줄었습니다. 이는 네바다주 전체 호텔 중 최고 수준의 환경 성과였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런 환경 친화적인 시스템이 오히려 비용 절감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연간 유지보수 비용이 기존 대비 35% 감소했고 에너지 비용 절감액만 연간 100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 EPA에서는 이런 저희의 성과를 그린 호텔의 새로운 기준이라고 평가했죠. 더욱 흥미로운 건 이런 환경 성과가 마케팅 측면에서도 큰 효과를 발휘했다는 점입니다. MZ세대 고객들 사이에서 저희 호텔이 친환경 럭셔리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거든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에코럭셔리, 코리아 이노베이션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저희 호텔이 소개되고 있고 환경 관련 인플루언서들의 방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라스베가스의 호텔 문화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라스베가스는 전통적으로 화려함과 사치스러움을 추구하는 도시였지만 이제는 지속 가능한 럭셔리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숙박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죠. 이런 변화 속에서 한국의 전통 기술이 현대적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게 입증된 거예요. 실제로 라스베가스 호텔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신규 호텔 프로젝트의 70% 이상이 한국의 온돌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단순히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의 다른 전통 요소들도 함께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예를 들어 한국의 아침마당 개념을 도입해 호텔 로비를 자연 친화적인 휴식 공간으로 재구성한다거나 한옥의 처마 구조를 응용해 자연 채광을 극대화하는 등의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라스베가스가 더 이상 죄악의 도시가 아닌 지속 가능한 관광의 메카로 변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호텔 직원들의 삶도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업무상 필요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던 직원들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한국 문화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어요.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직원 휴게실에서 한국 드라마 상영회가 열리고 한국 요리 교실도 정기적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직원들이 스스로 한국식 서비스 매뉴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국의 정문화를 서비스에 접목시키자는 제안이었죠. 예를 들어 투숙객이 체크인할 때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퇴실할 때는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식으로요. 이런 변화는 곧 서비스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고객 피드백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키워드가 따뜻함, 세심함, 친근함이었다는 게 이를 증명하죠. 심지어 일부 직원들은 휴가 때 한국을 방문해 온돌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오기도 했어요. 이들이 돌아와서 들려준 이야기는 다른 직원들에게도 큰 영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호텔이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닌 문화 교류의 장이 된 것 같아 뿌듯합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호텔 직원들의 삶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업무상 필요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던 직원들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한국 문화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어요.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직원 휴게실에서 한국 드라마 상영회가 열리고 한국 요리 교실도 정기적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직원들이 스스로 한국식 서비스 매뉴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국의 정문화를 서비스에 접목시키자는 제안이었죠. 예를 들어 투숙객이 체크인할 때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퇴실할 때는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식으로요. 이런 변화는 곧 서비스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고객 피드백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키워드가 따뜻함, 세심함, 친근함이었다는 게 이를 증명하죠. 심지어 일부 직원들은 휴가 때 한국을 방문해 온돌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오기도 했어요. 이들이 돌아와서 들려준 이야기는 다른 직원들에게도 큰 영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호텔이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닌 문화 교류의 장이 된 것 같아 뿌듯합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호텔 직원들의 삶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업무상 필요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던 직원들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한국 문화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어요.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직원 휴게실에서 한국 드라마 상영회가 열리고 한국 요리 교실도 정기적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직원들이 스스로 한국식 서비스 매뉴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국의 정문화를 서비스에 접목시키자는 제안이었죠. 예를 들어 투숙객이 체크인할 때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퇴실할 때는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식으로요. 이런 변화는 곧 서비스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고객 피드백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키워드가 따뜻함, 세심함, 친근함이었다는 게 이를 증명하죠. 심지어 일부 직원들은 휴가 때 한국을 방문해 온돌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오기도 했어요. 이들이 돌아와서 들려준 이야기는 다른 직원들에게도 큰 영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직원들의 이런 변화가 자연스럽게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점이에요. 한국의 서비스 문화를 배우면서 직원들은 단순히 매뉴얼에 따르는 것이 아닌 진심으로 고객을 배려하는 자세를 갖게 되었거든요.
이는 곧 수치로도 증명되었습니다. 직원 만족도 조사에서 업무 자부심 항목이 전년 대비 45% 상승했고 이직률은 업계 평균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더 놀라운 건 다른 호텔들에서 우리 호텔의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며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우리 호텔이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닌 진정한 문화 교류의 장이 된 것 같아 매우 뿌듯합니다. 이런 성공을 바탕으로 저희는 더 큰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식 웰니스 타운 프로젝트인데요. 라스베가스 외곽에 약 50만 평방미터 규모의 대규모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온돌 시스템이 적용된 호텔과 레지던스는 물론 한국식 찜질방, 한방의료센터, 전통정원, 한식당까지 모두 갖춘 일종의 작은 도시를 만드는 거죠. 이미 여러 투자자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네바다 주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 프로젝트에 한국의 여러 기업들이 파트너로 참여한다는 거예요. 건설사는 물론 IT 기업, 의료기관, 식품회사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해서 각자의 전문성을 살리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부동산 개발을 넘어서 한국의 기술과 문화를 총체적으로 선보이는 쇼케이스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 프로젝트를 한국형 웰니스의 글로벌 확장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이를 모델로 전 세계 주요 도시에 비슷한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의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건설표준위원회에서 온돌 시스템을 공식 건축 기준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이는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한국의 전통 건축 기술이 미국의 표준이 될 수 있다는 거니까요. 관련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한국 건축 기술의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건 이런 변화가 건축계를 넘어 다른 산업 분야로도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실리콘밸리의 여러 기업들이 한국의 전통 기술을 현대화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미국의 주요 대학들도 한국 학과의 전통과학기술 과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은 최근 한국 전통기술과 혁신이라는 새로운 연구센터를 설립했고 MIT에서는 한국의 전통 건축 원리를 우주기지 설계에 응용하는 연구를 시작했다고 해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저는 자부심을 넘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시작한 작은 시도가 이제는 거대한 물결이 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으니까요. 지난달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호텔에서 일하는 한 청소부가 자신의 집에 온돌 시스템을 설치했다는 소식을 전해온 거예요. 15년간 모아둔 저축으로 작은 집을 장만했는데 그 집에 꼭 온돌을 설치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계신 어머니를 위해서였죠. 호텔에서 온돌 청소를 하면서 그 효과를 직접 봤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다고 해요. 설치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한국의 기술 덕분에 어머니가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게 됐다며 눈시울을 붉히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우리가 도입한 것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질을 진정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이라는 걸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 직원이 이제는 주변 이웃들에게 온돌의 장점을 열심히 설명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덕분에 그 지역에서만 10가구 이상이 온돌 시스템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그 하룻밤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온돌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저는 여전히 전통적인 호텔 운영 방식만을 고수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 경험이 저에게 가르쳐준 것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발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통이 얼마나 현대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문화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어떤 혁신이 가능한지를 깨달았죠. 특히 한국의 기술력은 저의 모든 편견을 깨버렸습니다. 전통과 첨단의 조화, 효율성과 친환경의 양립, 이윤 추구와 가치 창출의 선순환.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걸 한국의 기술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호텔 산업, 아니 더 나아가 미래의 건축과 의료, 웰니스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갈 열쇠가 바로 한국에 있다고요.
저는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온돌과 한국 문화의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쳤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찾아와 조언을 구하고 한국 기술에 대해 배우고 싶어 합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혁신은 늘 첨단 기술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전통 속에서 미래를 위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한국은 이런 면에서 정말 특별한 나라더군요. 전통을 단순히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발전시키는 능력이 탁월했어요. 온돌이라는 전통 기술을 IoT와 AI로 진화시키고 거기에 한국 특유의 서비스 정신까지 더해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낸 것처럼 말이죠. 이런 한국의 저력은 앞으로도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기술과 문화를 배우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제는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닌 전 세계의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의 중심지라는 것을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제 경험을 공유하는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싶어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세계인들의 눈에는 얼마나 혁신적이고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수천 년을 이어온 우리의 전통 기술이 이제는 세계의 미래를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창의력과 도전 정신,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겠죠. 앞으로도 저는 이곳 라스베가스에서 한국의 우수성을 알리는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의 우수성을 알리는 영상을 더 많이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있기에 저 같은 외국인도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질 수 있었다는 걸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